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보니까 7월 14일 이후로 지금 8월 28일까지 거의 한 달 넘게,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저 위원장님 워낙 바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또 수술 수술은 조금 연계, 왜 연기했냐면 이 땀이 나면 안 좋다고 예, 예, 그래서 저 무더위를 피해서 하려고 좀 연기했으니까 예. 잘생긴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그 수술 기간 아마 한 달여 정도 예, 되죠? 예. 한 달여 정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워낙 위원장님 워낙 광대한 저 스펙트럼의 그 두뇌를 가지고 계셔갖고 저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그러시죠, 뭐. 행정 뭐 지금 다뤄야 될 게 행정체계 개편 음, 문제, 음, 고 제2공항 문제, 그다음에 서부중학교, 그다음에 가장 요즘 큰 이슈죠. 오염수. 예, 그, 음, 그 오염수는 나중에 음, 들어가서 뭐 음, 물어보겠습니다만 먼저 이거 참 논란이 많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씩 이번 행정체제 개편 용역은 부실하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할 정도로 강하게 힐난했는데 음. 이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사진이 나왔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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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어느 그렇죠. 정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도 여전히 있고요. 특히 그 최근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이 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적이 아니라고 음. 발표를 했을 때 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예, 그에 그렇죠. 대해서 좀 어,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이번에 봤는지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 그림이 나왔던 사진이 나왔던 원래는 그림은 나 사진은 좀 독창적일수록 좋고 예, 예. 어, 그렇지 않으면 알맹이가 좀 제대로 들어있는 내용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예. 사진도 그렇고 그림도. 근데 이번 행정체제 이 그림, 사진 또 이 용역 발표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 쭉 10여 년 이상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문제점 또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그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해서 답습했다. 음, 그렇다면 왜 15억 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걸 했는지 그런 원론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용역이 음, 도민들이 의사는 어느 정도 10여 년간 파악된 상태 아니냐. 그래서 전문가들과 도민들이 대표를 어, 모아서 음, 어, 집단적인 학습도 하고 토론 과정도 집중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 다음에 도민들이 의사를 뭐 주민투표 방식으로 묻든지 여론조사 방식으로 묻든지 하는 이런 틀을 가야 되는데 틀 자체가 일단 중구난방이라고 조금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전문가 의견 따로 있고 경청에서 여름 수렴하는 거 따로 있고 또 무슨 토론회에서 취합하는 의견 따로 있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게 방식에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점을 원론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러면 여기 잠시 죄송하지만 그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하고 행정장 직선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는 안과 행정시정 직선제안이 용역에서 음, 최저가 아니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일단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안은 과거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예, 네 서귀포시를 개 시군, 예, 네 개로 해서 법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 기초 이해도 똑같이 만들고 이런 아니고요.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금 행정시장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예, 되어 예, 있습니다. 뭐 러닝메이트 제도 뭐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다 임명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임명제를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는 시장을 뽑겠다 하는 이런 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장지선제는 시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그냥 지금 제주도 예. 의회인만.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 시장이나 제주시장이 오영훈 도지사가 임명했는데 그것을 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뽑겠다 이런 단순한 그런 논리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얘기네요. 그냥 답습 예, 수준이네요. 예, 과거에 논의됐던 것을 그냥 취합해서 정리한 것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장기간 그렇게 인력을 소모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큰 거죠. 네, 이번 용역 결과에서 비판이 몇 개 있는데 그 과거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하는 거 아니냐. 단순히 예, 용역비 낭비 예, 그다음에 예. 그리고 또 도서지역과 농촌지역하고 나뉘어서 도농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네. 얘기는 불만 소리, 반대 네. 소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현대 추세가 기초자치단체도 이제 광역화되고 있는 예, 추세고 예. 특히 우리 이 행정체제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게 도농복합도시를 권장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왜 권장을 하냐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리해버리면 예, 예. 불균형 발전이 더욱 심화된다. 그래서 시지역으로 농촌지역을 병합해서 농촌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사상이 기초를 하는 것인데 지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을 한다는 것은 제주시 지역인 경우에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인 경우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이렇게 나누면 도심 지역과 비도심 지역, 그 농어촌 지역을 확연히 구분해서 행정이 별개로 행정체제가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도민들이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우리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도 다소 역행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민들이 의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행정시장을 직접 뽑아라는 얘기는 지금 임명제로 인해서 임기 2년이라는 한계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행정시장이 인사권도 없고 예산 편성권도 없다. 그래서 시장이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서 시 발전을 이끌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져서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된 힘이 있는 시장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용역진에서 마련한 안 보면 단순히 임명하는 절차를 직선으로만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도지사한테 예산 권한이 예, 인가가 그렇죠. 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거는 아주 부적절해 보인다. 그러면 시 발전에도 역행하는 그런 제도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또한 시장을 직선제 시장이 도지사의 명을 그냥 단순히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다면 누가 그것을 시장을 하려고 하겠으며 누가 시장으로 인정을 해주겠느냐. 지금과 다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장을 직선제로 뽑으면서 예산권과 인사권. 인사권을 부여하려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인법이 부여된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들래. 그러면 그 다음으로서는 기초의회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로 새로운 각도에서 고민을, 이거 입법이 문제이긴 한데요, 결국. 새로운 각도에서 고민해서 도민들이 진정한 이사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구도는 제주시 지역을 동서로 두 개로 나누고 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 나누고 서귀포는 그대로 두고 하나로 세 개로 하나로만 나누고. 인구 비율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그러면 시장을 직선제, 즉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고 시장을 직선제로 뽑은 다음에 그 시장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되, 만약에 이런 방안도 고민해 볼 수가 있대. 기초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그 기초의회에 해당되는 역할은 도의회가 해주면 되지 않느냐. 입법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행정체제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특별자치도의 이념에도 부합하고 제주 발전에도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회 있으면 대토론회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위원장님 아닌가. 생각은 원래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주시장이나 직선제를 쓸 경우는 제주시의회라든지 서귀포시의회가 존재해 마땅하나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다면 도의회가 그 그걸 맡아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해준다. 그러니까 도청하고 시를 맡아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그건 입법이 문제니까요. 네.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하자면 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단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법사위 갔다가 이게 제동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 특별법 개정 문제가 거기서 제동이 걸린 사유 중에 하나 더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제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내재되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일부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도민사회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도민의 의견 여론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원래 수기용 공론조사를 하겠다고 일부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기용 공론조사를 하려면 원래 모집단을 충분히 모집을 해서 여기에 각 안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 분석하고 수기 토론에 참여하는 도민들이 충분하게 그 상황을 인식하도록 먼저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습을 한 다음에 집중적인 토론을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그래서 찬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원래 세계적으로 인정된 그 수기 토론 방식인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기 전문가 의견, 도민 경청회 여러 번 하면서 단순 여론 수집 이런 형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못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비판은 상당히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종합해보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졸속으로 추진됐고 이게 무슨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 이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면 우선 개편 행정행위를 하는 일단 책임자이자 주체가 원래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도지사가 깊은 고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행정체제를 어떤 안을 가는 게 좀 바람직하시
한 것인지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돼요. 단순히 그런 도지사의 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확고한 철학 없이 그냥 단순히 용역에 맡겨서 용역진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관리형 도지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책임형 도지사가 돼야지 관리형 도지사를 하라고 우리 도민들이 뽑아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책임지는 자세, 또 제주도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해안을 갖고 행정체제 개편의 개괄적인 방향을 도지사가 제시하고 그거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지금 핫 이슈인 제2공항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